안녕하세요. 바이핸드 우드워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만들긴 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공 작업을 업으로 하다 보면 다른 업종들처럼 목공도 직업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거운 자재나 공구 그리고 가구들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기 때문에 팔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서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서 무릎에도 무리가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니스 엘보 쪽에 통증이 와서 한쪽 팔을 한 달 동안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작업을 장시간 서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수가 가구도 만드는데 운동기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도전적인 생각으로 운동기구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맛집 식당 주인이 정작 본인은 바빠서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듯 목수는 언제나 그렇듯 작업 후에 남은 자투리 나무에 먼저 손이 갑니다. 이번 제작은 작은 사이즈의 푸시업 바와 사이즈가 큰 이퀄라이즈 뒷바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시업 바는 자투리 나무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이퀄라이즈 뒷바는 어쩔 수 없이 새 자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매번 순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수압 대패에서 제재목 한쪽 면의 평을 잡아줍니다. 수압 대패에서 평 잡은 면을 기준으로 반대편 면을 자동 대패해서 역시 평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평을 잡아줄 때는 면이 완전히 깨끗하게 대패가 쳐질 때까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수압 대패에서 평만 잡았던 면도 다시 깨끗하게 대패를 쳐줘야 합니다. 다시 수압 대패로 돌아와서 한쪽 옆면의 평을 잡아가며 깨끗하게 대패를 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소에서 반대편 옆면을 잘라주고 마구리 부분도 썰매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모든 면의 평과 직각이 잡아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치수만큼 정재단을 하면 기본적인 기계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푸시업 바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짧은 것과 긴 것으로 두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푸시업 바의 손잡이 두께를 최소 35mm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잡이 봉 작업을 위해 집성을 합니다. 집성한 다음날 목선반에서 손잡이 봉 작업을 위해 자재를 기계실에서 다시 한번 다듬어 줍니다. 푸시업바 손잡이 봉 작업을 위한 각재를 목선반에 걸기 위해 양쪽 마구리 부분에 센터를 만들어주고 목선반에 걸어서 본격적으로 봉깎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봉의 두께 지름은 40mm로 결정하고
푸시업바 척판에 들어갈 촉을 이중으로 30mm와 20mm로 깎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두 종류의 푸시업바 중 하나는 측판 디자인을 달리하기 위해 템플릿 패턴을 MDF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선반에서 봉의 촉을 이중으로 30mm와 20mm로 만들었기 때문에 측판의 구멍도 드릴 프레스에서 30mm와 20mm 비트를 각각 사용해서 뚫었습니다. 밴드소에서 측판들을 모양에 따라 1차 재단을 해줍니다. 두 종류의 측판들 중 하나는 앞에서 미리 제작한 템플릿 패턴을 사용합니다. 대충 잘라낸 측판 위에 패턴을 붙인 다음 트리머를 사용해서 패턴 모양대로 따냅니다. 다른 종류의 측판은 심플한 육각형 모양이어서 마무리는 손대패로 다듬어 줍니다. 측판들을 트리머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아주고 샌더기로 표면을 부드럽게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본 조립 전에 가조립을 한번 하고 이제 본 조립에 들어갑니다. 조립한 다음날 클램프를 풀어주고 조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주 튼튼하다는 걸 확인하고 푸시업바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합니다. (1차) 오일 마감을 해줍니다. 다음날 2차 오일 마감에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푸시업바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퀄라이저 뒷바를 제작하기 위해 디자인하고 템플릿 패턴 제작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필요한 사이즈만큼 제제목을 각도 절단기에서 재단하고 수압 대패를 거쳐 자동 대패, 다시 수압 대패, 그리고 테이블소에서 마지막으로 정재단을 하면 1차 가공이 마무리됩니다. 이퀄라이저 뒷바의 측판을 만들기 위해 도미노를 이용해서 집성을 합니다. 동시에 손잡이 봉을 위한 집성도 함께 해줍니다. 다음날 집성한 부저의 클램프를 풀어주고 남아있는 본드를 제거합니다. 템플릿 패턴을 집성 판재 위에 놓고 밑그림을 그린 후 밴드소에서 연필선 따라 1에서 2mm 정도만 떨어지게 해서 잘라줍니다. 밴드소에서 재단한 판재 위에 다시 템플릿 패턴을 부착한 다음 트리머를 사용해서 패턴 모양대로 다듬어 줍니다. 손잡이에 사용될 각재를 다듬어주고 목선반에 걸 수 있도록 마구리 부분에 센터를 잡아줍니다. 이퀄라이저 뒷바의 손잡이는 푸시업바 손잡이보다 길어서 봉 두께를 45mm로 작업했습니다. 측판은 푸시업바처럼 이중으로 구멍을 뚫어서 봉의 촉과 봉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이퀄라이저 뒷바는 사이즈가 커서 측판 하단 길이 잡아줄 가로대가 필요합니다. 그 가로대가 들어갈 암장부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측판은 트리머로 엣지 부분을 라운딩 처리하고 샌딩 작업으로 마무리합니다. 측판 길이 연결할 가로대를 제작합니다. 이제 조립을 위해 쐐기를 만들고 본 조립에 들어갑니다. 조립한 다음날 남아있는 봉의 촉과 쐐기를 잘라내고 오일 마감을 해주면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평소에도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지만 푸시업바를 이용한 운동은 그냥 바닥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팔굽혀 펴기보다 최소 2~3배는 더 어려웠습니다. 팔과 어깨에 전과 다른 압박감과 중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뒷바는 또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운동으로 앞으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운동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